그렇게 연습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무릎을 꿇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무릎을 꿇게 되면 사실은 소화도 아주 잘 됩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체했거나 이럴 때는 이렇게 무릎을 꿇고 5번째 척추를 펴고 그대로 반듯하게 있으면 저절로 배속도 편안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5번째 척추를 반드시 좌선할 때는 펴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고개도 반듯한 상태에서 턱을 살짝 자기 앞으로 잡아당깁니다. 반듯한 상태에서 살짝 자기 앞으로 자연스럽게 잡아당기고요. 그러면 눈은 떠서 1m 앞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눈을 감게 되면 혼침에 빠지거나 깊은 졸음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정신이 흐릿하게 되는 거죠. 몽롱하게 되죠. 그러니까 눈은 좀 어지럽고 잘 집중이 안 된다 하더라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눈을 뜨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m 앞을 향한다. 근데 어느 방바닥에 어느 지점에 점을 찍어 놓고 거기를 딱 뚜렷이 쳐다보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그 한 지점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환상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향하게만 합니다. 졸음에 빠지지 않게 눈을 뜬다. 그리고 혀는 혓바닥은 살짝 이와 잇몸 사이에 이렇게 입천장에 이렇게 올려 붙여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머리의 무게감이 이렇게 혓바닥 하나로 해서 사실은 다 균형을 잡아주거든요. 그러면서 침샘에서 침이 나와서 목마름을 살짝 줄여줍니다. 그래서 좌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몸에 그런 수분까지도 목마르지 않도록 잘 조절해주는 기능을 해주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손을 어디다 둘 거냐가 참 중요한데요. 우리 몸에 있어서 가장 에너지가 많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손입니다. 눈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살피기 때문에 눈도 에너지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 눈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이 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손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생활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이 손이 움직이잖아요. 사실은 이 두 손 때문에 다른 동물하고 다른 점이죠. 두 손 때문에 이런 집도 지을 수가 있고 카메라도 만들 수가 있고 이 깊은 산중에까지 전기가 들어오기까지도 하고요. 갖가지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문명들은 사실 이 두 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손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감각기관으로 모든 것들을 살피고 받아들이고 그런 다음에 행동을 하게 하는 데에는 이 두 손으로 하게 되어지죠. 물론 입으로도 하고 발로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두 손입니다. 사실 두 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그리 갑니다. 그래서 절에 가서 보게 되면 부처님들의 상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손 모양이 갖가지 손 모양이 있습니다. 이 손 모양에 따라서 이 바라보는 사람이 또 그 손 모양을 보면서 마음에 그런 변화를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부처님들이 어떤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 마음이 그 손 모양에 담겨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좌선을 할 때는 손 모양이 있는데요. 먼저 앉아있거나 걸어다니거나 이럴 때 기본적인 우리가 수행의 손 모양은 이렇게 차수입니다. 이 차수를 하게 되면 왼손을 먼저 배고배 오른손으로 겹쳐서 엄지손가락을 끼우는 방식인데요. 이런 그것을 차수라고 하는데 이 차수는 우리가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안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밖으로 조금이라도 기운이 뺏기지 않도록 이렇게 차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차수를 하고 걷거나 앉거나 서 있거나 일주일만 하게 되면 밖으로 향하는 마음이 안으로 향하게 되고 또 몸의 에너지가 손이 닿아져 있는 부분이 배꼽 아래 3cm 단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대고 있으면 몸의 모든 기운이 단전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차수가 일상생활하는 데서는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좋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좌하고 이렇게 좌선할 때는 손 모양이 따로 있습니다. 오른손을 아래로 하고요. 그 위에 왼손을 겹칩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맞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손 모양을 선정인이라고 합니다. 선정인 참선에 들어가는 그런 손 모양인데요. 이 손 모양을 하게 되면 나도 고요하고 나의 주변까지도 아주 고요하게 하는 손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좌선할 때는 반드시 선정인을 하는 게 좋고요. 그러다가 이제 보조로 쓰는 손 모양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나는 도저히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럴 때 하는 손 모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안으로 넣고 그 다음에 4개의 손가락을 이렇게 거머쥐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무릎 위에 이렇게 올려놓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쭉 펴면 이게 이제 금강지라 해가지고요. 아주 복잡한 마음, 산란한 마음이 딱 정지되게 하는 손 모양입니다. 이런 것은 너무 많이 쓰지는 마시고 그렇게 마음이 산란할 때 이렇게 하시고 평상시에는 좌선할 때는 이 선정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정도면 몸을 잘 조화롭게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결가부좌나 반가부좌. 그 다음에 청량골을 세우고 고개는 반듯한 상태에서 턱은 살짝 자기 앞으로 잡아당기고 눈은 떠서 1m 앞을 향하고 혀는 살짝 올려붙이고 입천장에 손은 선정인을 한다. 자, 이런 자세의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호흡하는 방법입니다. 숨을 쉬는 것은 사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는 게 바로 이 숨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 쉰다, 이것은 살아있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늘 현재 여기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이 이 숨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선을 하는 목적은 바로 여기에서 항상 깨어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귀하게 값지게 행복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참선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늘 살아있게 만드는 바로 이 방법. 이것은 이제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음을 모을 때는 이 숨 쉬는 것으로 첫째의 자세를 잡습니다. 그래서 좌선하는 데 있어서도 이 숨 쉬는 것을 잘 배워두시면 여러분들이 금방 아주 깊이 수행을 하지 않더라도 언제나 잊지 않고 계속 지속하는 방법으로서 쓸 수 있습니다. 숨 쉬는 방법은요, 코로 숨을 들여 마시고 코로 내쉬는 방법인데요. 코로 숨을 들여 마셔서 저 아랫대까지 들여 마시고 천천히 코로 내쉬는 것입니다. 아, 그런데요, 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너무 긴장해 있으면 안 됩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긴장이 다 풀어져야 되겠죠. 5번째 척추만 바로 세우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긴장을 다 풀고요.